조선 북쪽 끝에 있는 마을 번호부라. 선대 조선왕이 자비를 베풀어 조선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진족 출신 사람이었지만 더러운 손 치우거라. 조선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살며 선대 왕에 대한 은혜를 갚고 조선에서 간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던 타. 그는 병이 들어 죽어가는 아내와 어린 딸이 있어 더욱더 조선 관직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조선군 장군 민치록은 임무를 주기 위해 찾아오고 파조의 여진족 15명이 몰살당했다.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호랑이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선에서 출입을 금지하던 폐사군이란 숲속에서 여진족 군사 15명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고 그들이 호랑이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소문을 퍼뜨리라 명령합니다. 여진족은 정말 호랑이에게 당했던 것일까요? 사실은 호랑이가 아닌 조선의 1인자 조악주의 아들 조범일의 짓이었습니다. 감히 해원주씨 가문의 산삼을 탐하였다. 산삼을 탐한 여진족을 몰살한 조범일이 저지른 짓 때문에 민치록은 고민이 더 커지게 됩니다. 남쪽에서 왜군과 싸우고 있던 조선인데 북쪽의 여진과도 사이가 안 좋아져 남북 동시에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조악주의 아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민치록은 타압을 이용해 여진족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저 주시온 아이만 거무터로 다스하도 와카도로 다 진킨더러 헐룩이 순치 시와암비. 헛소문을 퍼뜨리던 타압은 여진족에게 협박을 당하게 되고 딸 아시는 병세가 악화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폐사군을 돌아다녔고 한 재단에서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있는 풀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는 벽을 발견합니다. 민치록은 헛소문이 사실이 돼야 하기에 호랑이를 폐사군 안쪽으로 몰기 위해 쇳소리를 내며 몰이를 시작합니다. 쇳소리를 듣게 되면 도망가는 호랑이의 습성과는 달리 그런데 이상합니다. 호랑이는 쇠붙이 소리를 싫어하여 몰입꾼들의 반대로 향하는데 이번엔 아닙니다. 몰입꾼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점점 몰입꾼들과 가까워지는 발자국의 흔적. 몰입꾼들은 결국 호랑이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런 호랑이를 쫓던 민치록과 조선군들은 넓은 들판으로 향하게 됩니다. 파조이다. 막아라. 반대편에선 타압의 헛소문을 믿고 호랑이를 잡으러 온 여진족 무리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여진족은 호랑이에게 죽임을 당하다 민치록의 도움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배를 갈라보지만 썩은 장기들로 가득한데 분명 호환으로 우리 형제들이 죽었다는데 그렇다면 우리 형제들의 살과 뼈는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피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결국 호랑이가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여진족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공격을 당한 것은 조선이 아닌 아신의 마을. 아신이 폐사군에 다녀온 사이 여진족이 마을을 침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아신은 조선군을 찾아가 복수를 부탁합니다. 복수만 해준다면 무엇이든 할 것이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하는 아신. 복수를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10년, 20년이 지나더라도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릴 수 있게만 해준다면 무엇이건 하겠습니다. 밀정을 하라면 밀정이 되고 도축을 하라면 도축을 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험한 일도 더 천한 일도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거두거라. 민치록의 도움으로 조선군 부대 안에서 생활을 시작한 아신. 성인이 되어서까지 조선군의 잡일을 도맡아 하는 것도 모자라 아신아. 나가. 네가 조선군을 죽이고도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성적으로 착취까지 당하지만 마을에 복수를 하기 위해 꿋꿋하게 버텨냅니다.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출정 준비를 하게. 하지만 조선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왜구의 침략을 막아낼 힘이 부족해지고 급기야 민치록의 병사들까지 남쪽으로 지원을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진족과의 대립이 불안했던 민치록은 여진족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아신을 투입합니다.
여진족의 주둔지에 잠입한 아신은 우연히 들어간 집에서 양팔과 다리가 잘린 채 목숨만 연명해 가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타압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죽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타압이 왜 이곳에서 이런 꼴로 살아있는 걸까요? 아시나. 반송장의 몸인 타압의 뜻대로 아버지의 목숨을 거둬들인 아신. 조선군 진영으로 돌아오다 우연히 조범일의 화살을 보게 되고 과거의 폐사군 안의 시체에서 보았던 화살과 일치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무언가 수상함을 느낀 아신은 민치록이 떠난 틈을 타 일지를 훔쳐보고 드디어 알게 된 사실. 파저이의 여진족들이 폐사군의 삶을 노려 잠입하였다가 암습을 받아 몰살당하였습니다. 민치록은 타압에게 누명을 씌워 여진족과의 전쟁을 막은 것이었는데요. 너희 형제들이 죽임을 당한 곳에 이것이 있었다. 아신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조선군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생사초를 이용해 조선군들을 좀비로 만든 아신. 또한 몰살당했던 마을 사람들을 모두 생사초로 살려 돌보고 있었던 아신의 모습도 나옵니다. 정말 죽은 자를 되살린단 말이냐? 맞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분이 안 풀린 아신은 이승희 의원에게 생사초 비밀을 알려 조선 전역에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시즌2 마지막 엔딩을 장식하며 모두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아신 캐릭터의 서사의 시작을 알린 아신전. 아신전 마지막 장면에서 아이다간에게 화살을 겨누는 아신의 모습으로 끝이 나는데 아무리 복수를 한다지만 혼자서 수많은 여진족 무리들과 대립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으로 내피셜을 해보자면 아신이 실험에 성공하여 좀비떼를 거느릴 수 있게 되고 아신이 쏜 화살과 동시에 뒤에서 좀비떼들이 아이다간의 여진족 군사들을 덮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다간에게 복수를 성공한 아신은 그 후 조선에게 복수를 하는 스토리가 흘러가지 않을까요? 1시간 반이라는 다소 짧은 러닝타임에 모두 담아내지 못한 스토리가 아쉬웠지만 시즌3로 넘어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신이 생사초의 최초 발견자가 아니라는 점과 폐사군에서 피어난 생사초를 뜯어먹는 동물들도 좀비가 되는데 그러한 동물들이 외부에서 목격되지 않았다는 점이 시청자들에게 다음 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드라마 킹덤 아신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